안녕하세요. 2024년 4월 6일자 135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시죠. CL 차트고요. CL 차트가 지난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은 휴장이었고요. 목요일에 83.34 라인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에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에는 83.34 라인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금토일 그 주말 동안에 상황이 급변했죠. 그리고 나서 83.34 깨져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그 전주 금요일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했다가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지지선 작용을 하고 나서 84.89 라인도 깨지고 85.41까지 닿고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끝났고, 그리고 나서 다시 84.89가 이번에는 또 저항선으로 쓰였죠. 지지선으로 쓰였죠. 지지선으로 쓰이고 나서 도지 만들어서 이번에는 턴어라운드 하는가 기대를 했는데 웬걸 목요일에는 완전히 치고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금요일도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지금 뭐 색깔을 잠깐 바꿔보면 이 색으로 할까요? 너무 아닌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항선, 지지선, 여기서 저항선, 저항선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또 다시 지지선으로 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83.34 라인도 거의 여기서 저항선으로 쓰였다가 밀려 올라갔고, 84.89도 여기선 뚫렸지만 지지선 쓰였고, 이 목요일에서도 이 밑에 있는 빨간색하고 84.89 라인 가운데에서 그 턴어라운드 했죠. 그리고 나서 85.41도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쓰였다가 이제 위에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또 지지선을 쓰였습니다. 수요일에는 도지 만들 때 딱 그 라인에 걸쳤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올 때도 85.41, 84.89 밑에서 올라가는 빨간색 트렌드 라인, 얘네들이 다 지지선으로 쓰여서 쉽게 빠져서 내려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이게 아직은 작용하지 않은 이 트렌드 라인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이렇게 오르는 게 매크로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테크가 얼마나 영향을 줄 건지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지 저항선으로 어디까지 간다, 이게 쭉 치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간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테크의 장점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5.41과 88.07 라인 이 사이에 딱히 눈에 띄는 이런 레벨들이 없어서, 저 지지저항 레벨들이 없어서 이 트렌드 라인들의 그 트렌드 라인이나 채널 같은 거에 그 상한선 이런 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딱히 그리진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왜냐면 이게 그 수요일이었고 이게 목요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하고 잘 맞아서 그 빨간색 라인들이 거의 평행이죠. 평행, 패러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패러렐 채널을 그려봤습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채널을 그렸더니 이렇게죠. 그래서 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채널을 만들었더니 이게 또한 이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데 위에 쪽에 저항을 딱히 받은 게 없었죠. 근데 이 채널이 여기서 저항선으로 쓰였고, 여기에는 종가, 여기는 종가 둘 다 이 채널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뭐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선이 이 채널의 중간선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선도 이 상한선과 하한선의 중간점에 해당되는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아까 빨간색으로 크게 영향을 주었었던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하고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의 언제죠? 3월 11일 이후로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빨간색과 이 밑에서 올라간 이 트렌드 라인의 뭐 지금은 정확하게 평행은 아닙니다만 이 밑에서 올라간 이 빨간색과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평행되는 이 포인트에서 이 채널의 상한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쯤에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채널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과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들을 가지고 지지 저항선을 사용을 해야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그려놓고 계셨었다면 어디에서 턴어라운드에서 여기서 숏을 잡으실 수가 있었을 테고 뭐 여기서 숏 기다리고 있다가 여의치 않고 뚫리면 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숏 잡든다든지 그러면 또 여기서 이만큼 어디죠? 87.15에서 86.63 정도면은 거의 50틱 정도 할 수 있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도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L은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88.07도 뭐였죠?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인데 이 트렌드 라인 여기서도 작용을 했었지만 뭐 그렇게 아주 강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거라서 90.56도 딱히 뭐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별로였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게 아니네요. 호리존탈 레이로 여기에 해당되는 89.85를 새로운 그 레벨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9.85 정도까지가 88.07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89.85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뭐 전에 이렇게 그려놨었던 거라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그냥 오렌지로 바꾸고 89.85 라인을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 88.07, 89.85 정도가 되고 뭐 이 따라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과 이 트렌드 라인 빨간색 두 개의 빨간색 얘입니다. 얘. 두 개의 빨간색 트렌드 라인 있고 추세선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 평행 채널 패러렐 채널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CL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드린 이런 거 다 참고를 하시고요. 어떻게 그렸는지도 이제 보시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올라간 이 트렌드 라인을 평행으로 놓고서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장이 조금 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는 ES 볼게요. ES. 자, ES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 평행 채널을 3개를 그렸었죠. 이거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평행 채널은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거고,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린 다 이유가 있었죠. 여기 밑에서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여기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평행 채널이고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뭐 굳이 좀 어저스트먼트를 한다고 한다면 살짝 틀어져 있네요. 얘가 여기 밑에 있는 이 정도? 이 정도인가요?
조금 더 올려가야 되나요? 이 정도까지 해당되는 거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도 되고 여기에 맞춰도 되고 여기에 맞춰도 됩니다만 이 밑에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들 보면 이 정도에 맞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죠? 얘를 건드리면 안 되죠. 얘를 건드리죠.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다 맞췄었던 거였죠? 여기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았나요? 살짝 네, 이 정도로 여기에 맞춘 겁니다. 그렇게 맞췄더니 보시다시피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있었던 이 패러렐 채널을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걸 가지고서 이 포인트 세 개의 포인트를 연결을 한 패러렐 채널입니다. 이 패러렐 채널이 계속 여기서 잘 맞았었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조금 더 틀어져서 새로 그렸지만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도 지금 지지받고 여기에서도 지지받은 걸로 봐야 되죠. 걸쳐서.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패러렐 채널 두 개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급격하게 갔었던 이 패러렐 채널은 2월 13일부터 이렇게 계속 잘 맞았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에 지지를 한번 받고 결국에는 지지선이 화요일에 저항선이 되면서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도지 만들고 목요일 쭉 빠져서 내려왔고 다시 한 3분의 2 정도로 올라간 이거 왜 3분의 2 정도 올라갔는지 당연히 아시겠죠? 이것만 그려보면은 일봉이나 어떻게 됐죠? 15분봉? 15분봉은 너무 그건가요? 15분봉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려주면 어디가 1이죠? 여기가 1이죠. 여기 1 놓고 여기 1 놓고 여기 0으로 놓으면 61.8에서 빠져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이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죠. 그래서 이런 걸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치고 올라갔었던 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또 설명이 됩니다. 15분봉에서는. 그러니까 더 아래, 그러니까 일봉이 아닌 데서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이런 패러렐 채널들의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생각 안 한다고 쳐도 지금 크게만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그려놓은 거 있죠? 532.75 그리고 밑에 5170.50 요거에서 이 레인지가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뚫고 내려와진다고 해도 5179 여기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크게 얘와 이의 색깔을 살짝 바꿔보면 이 연두색 레인지에 해당되는 레인지 무브를 시작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들 따라서 각도가 살짝씩 바뀌었지만 올라가다가 이제는 레인지 무브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보는 게 맞는데 과연 이 큰 두 번째 채널의 하한선에 닿은 걸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해서 지난 2월부터 있었던 각도가 일단 꺾여서 다시 지난 11월부터 있었던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꺾여서 다시 언제죠? 2022년 9월부터 시작됐던 이 추세 안쪽으로 들어올 것인지 그래도 아직은 불마켓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의 패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시는 그런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눈에 띄는 것은 ES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5322.75까지만 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레인지 무브를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 레인지를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Q 볼게요. NQ도 비슷하겠죠. 자, NQ는 이 추세선이 하나였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에서 언제 화요일에 깨졌고 컨펌은 안 됐고 컨펌 안 됐고 심지어 목요일에도 여기에서 쭉 치고 내려오는 이 상태에서 컨펌이 안 되고 여기에선 드디어 컨펌이 됐습니다.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를 뚫지 못했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일단 뚫은 걸로 컨펌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뭐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언제죠? 1월달 얘기입니다만 밑에서 올라가는 파란색 트렌드 라인과 두 개의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교차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사이 그리고 또 파란색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맞았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도 파란색이 저항선 쓰이고 지지선 쓰이고 이러면서 여기선 지지선 쓰였고 뭐 또 여기서 저항선 쓰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파란색이 점점 좁아지니까 이제 쓸모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가 치고 여기 1869, 1.25 여기서 이렇게 고가 여기서 레인지 무브로 살짝 바뀌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ES보다 더 빨리 레인지 무브 뭐 거의 비슷하긴 했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레인지 무브를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이 워낙 강하니까 여기서 작용하고 여기서 작용하고 여기서도 작용하고 해서 딱히 여기에다가 밑에 그 레인지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목요일 금요일에 지지받는 선처럼 쓰였고 그게 이제 2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얘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처럼 사용이 됐죠. 왜? 그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좀 더 이거보다 스케일이 작은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죠. 하지만 얘는 도지를 만들었죠. 그죠? 언제? 그 3월 15일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려왔고 빠져서 내려온 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더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치고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좀 놓고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굉장히 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더 길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가서 올라가고 올라간 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실제로 저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턴어라운드를 한 것은 2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는 그렇게 딱히 눈에 띄지가 않는데 이게 지금 이 15분봉 같은 경우를 보면은 3월 19일이라서 지금 15분봉을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1시간 봉을 한번 볼까요? 그 15일이 어디냐? 15일 여기죠, 여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쭉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간 2포인트라서 2포인트가 중요해진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해진 이유가 얘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얘를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2포인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로우 포인트로 하는 레인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도 그렇고 여기서도 내려왔다가 다시 포인트 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1시간 봉을 다시 보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올라간 상황이죠. 이게 지금 현지 시간 아침 7시예요. 7시에 한번 요동을 쳤죠.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가서 3시 마감된 건데 3시 4시 마감이니까 이게 지금 8시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때 뭐 논팜이 있었죠. 논팜 페이롤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지만 결국은 다시 이 초록색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겨서 새로 이 파란색 라인도 중요하지만 이 초록색 라인을 하한선으로 보고 이렇게 트렌드, 그러니까 레인지 무브가 시작됐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드밴스드한 그 약간 고급 과정처럼 돼버렸는데 제 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면은 제가 새로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더 잘 캐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Q는 계속 뭐 레인지 무브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틸 여기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저항선으로 작용될 확률이 아직도 충분히 있고요. 여기서 이미 저항선을 한번 사용됐죠, 금요일에. 그런 상황이니까 이 안쪽에서 레인지 무브를 하는 걸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 초록색 라인이 이제 레인지로 하한선으로, 레인지 하한선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 뭐 딱히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빠졌죠. 빠지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게 언제적 트렌드 라인이에요. 이게 지금 2023년 9월에서 만들어졌던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도 쓰이고 계속 쓰이고 있죠. 여기서 쓰이고 뭐 여기에서는 저항선 쓰였다가 지지선 쓰이고 지지선 계속 쓰이고 여기서 또 지지 3일 동안 지지선으로 쓰이고 올라갔고 이 68958 레벨도 마찬가지죠. 계속 쓰이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얘도 뭐 레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아직은 없어 보이죠. 왜냐면 얘가 이 초록색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 받은 거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여기서 지지저항선을 한 번씩 쓰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과 이 두 개의 파란색 트렌드 라인은 킵을 하는 게 맞고요. 큰 레인지는 73666에서 61699 이 레인지가 큰 레인지.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 트렌드 라인 맞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 맞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큰 레인지는 61699랑 73666 요 레인지 그리고 작게는 요 파란색 트렌드 라인이 쭉 따라 올라가는 거. 근데 이건 지금 트렌드 라인이니까 얘를 따라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도 갔다가 73666 만나려면 이쯤 언제요? 4월 10일 뭐 이때쯤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깨지면 이 밑에 648이고 61669 이 레인지 해서 뭐 이쪽에서 이 트렌드 라인들을 따라서 또 이 레벨들 따라서 지지저항 받으면서 움직이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레인지를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에 있었던 이 오렌지색으로 만들어졌었던 레인지 있었죠. 여기서 깨졌지만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도지 만들면서 다시 내려온 거라서 이거를 이 오렌지 레인지로 시프트 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죠. 그래서 오히려 이 61699 요 레인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파란색 레인지 일단 따라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 파란색 트렌드 라인 두 개 이 레인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좀 넓게 볼 수 있다. 작게는 요 파란색 레인지, 크게는 얘와 얘로 만들어진
레벨로 만들어진 레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거를 말씀드릴 게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일단 레인지 무브로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 건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것도 뭐 굳이 그렇게 그려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레인지 무브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얘네들은 첫 번째 거라서 의미가 있었고 얘는 두 번째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라인이라서 일단은 그려준 거고요. 당연히 얘가 세고 얘는 별로 안 세죠. 그래서 여기 지지도 희지부지 여기 저항도 그냥 대충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놔두셔도 됐지만 일단 놔둬볼게요.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얘는 큰 힘이 없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간을 지금 벌써 여기는 오전 7시 43분으로 나오네요.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녹화를 한국 시간은 훨씬 더 늦겠죠. 보통 8시에 올리는데 뭐 지난주는 미국장이 쉬어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서 제 시간에 올렸는데 아마 몇 주 정도는 이런 식으로 좀 늦게 올라갈 것 같고 내일 하는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는 가능하면 한국 시간 8시에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